양기웅 작가님은 저희 이게 바로 갓생이군 책에서 또 아프지 않게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다들 박수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북토크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항상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김민수 작가님에게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뭘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전에 윤하연 작가님이 하셔가지고 퀄리티가 좀 많이 비교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니까 한번 잘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민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 되게 좀 이상적인 말이지 않나요? 보통 실패를 하면은 이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좀 꺼리게 하게 되고 우리의 성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상에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성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갓생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방법인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도에 임관을 한 지금 이제 5년 차 이제 근무 중인 현역 육군 대위이고 저는 김민수님과 같이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주문진 쪽에서 근무 중인데, 요 바닷가 해안도를 따라서 달리는 게 너무 좋아서 요 부대에 와서 좀 달리기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처음 오신 이제 시를 쓰는 소년님과 비슷하게 저도 시 쓰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저의 시를 쓰는 방법은 일단은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주변 풍경이나 아니면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물체들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AI가 편집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뭐 이상하게도 해보고 뭐 웃기게도 해보고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또 그 제 편집한 사진을 보면서 좀 가끔 이렇게 시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즐기면서 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좀 핵심일 수 있는데 저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군인입니다.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최근에 좀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사실 도전을 좋아한다라고 인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돌이켜서 생각하다 보니, 나는 도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길래 그런가를 해서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와, 보면은 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제가 성공을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사실 이 목록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저의 업적은 아니고 제가 20년도부터 임관을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도전했던 것들로만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된 것도 있고 너무 처참하게 실패한 것들도 있고 여기서 뭐 어떤 걸 성공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많은 도전들을 했습니다. 뭐 준비가 되지 않은 도전들도 있었고 많은 준비를 한 도전들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했고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장의 비결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저만의 비결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만의 이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이 물고기가 혹시 어떤 물고기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뭐,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사실 이 연어에 대한 실제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이런 싱싱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조금, 아침부터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귀여운 캐릭터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갑자기 왜 연어가 나왔을까 의아하실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최근에 연어에 대한 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연어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처음에 밀물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본인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서 다시 알을 낳는 물고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연어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자신이 태어났던 거 뭐 기억도 못하고 그냥 인양저냥 살다가 좋은 곳 발견하면 거기에서 이제 알 낳고 사는데 얘는 굳이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자기가 태어났던 길로 돌아올까? 그 과정에서는 참 이 연어들은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물살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물고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연어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본인을 잡아먹을 이제 뭐 곰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대부분의 연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MBTI가 ENFJ인데 이 N의 특성상 이렇게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공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들의 좀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이 연어들이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그리고 이 연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물체였다면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까? 도대체 어떠한 숭고한 사명이 있길래 아니면 진짜 이 떨어지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연어들의 어떤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면서 좀 결론을 냈었는데 그 결론은 놀랍게도 이 연어들이 폭포로 올라가는 동안 생각보다 별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연어의 삶의 일부이고 이 연어들은 이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패나 이런 것들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연어의 이야기 말고 이제 저희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생에서 기꺼이 도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패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실패들은 그저 그냥, 아이고, 실패했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훌훌 털어낼 수 있었지만 어떤 실패들은 아직까지도 제 가슴을 아리게 하는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시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창업경진대회라는 단어입니다. 저번 주 북토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번 주에 북토크에서 강연자로 해주셨던 우리 하면찬 작가님과 저는 같은 창업경진대회 팀이었습니다. 같이 실패하고 같이 성공을 했었는데, 이 경험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업경진대회는 창업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 현역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면서 나가는 대회입니다. 저는 창업에 큰 뜻이 있진 않았지만 여기 계시는 이제 독화군의 최영욱님의 권장 그리고 저 스스로도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볼 수 있다는 매력을 좀 느껴가지고 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저희의 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독화군 최영웅 작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저번 주에 북토크 하셨던 하면찬 작가님도 계시는데, 사진에 보면 전부 다 지금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 초창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실제 준비했던 과정은 이렇게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본업도 챙겨야 되고, 이 창업경진대회도 챙겨야 된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창업 경진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으로 보는데 누군가는 이 마치 장교들이 창업에 대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얘네들이 지금 전역을 준비하고 있구나. 얘네들이 지금 본업인 군 생활보다는 다른 삶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오해를 받기 쉬운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선을 견뎌내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성과를 달성하려면은 아, 본업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모든 일이 끝난 밤 9시에 모였습니다. 밤 9시에 모여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막 새벽 2, 3시까지 토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밤 9시에 모여서 우리는 치열하게 토의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아주 패기롭게 도전을 했지만 저희의 첫 도전은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창업경진대회는 일단 육군본부 창업경진대회와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로 나뉘는데 먼저 육본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좀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을 내야지만 국방부 창업경진대회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나름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또 노력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좀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객관적으로 못 봤던 걸 수도 있는데 나름 저희의 아이디어와 나왔던 산물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심 좀 입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저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던 걸까요? 저희는 입상을 하지 못했고 겨우겨우 국방부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자격도 막 상위 5%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의 팀이 참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와, 노력을 투자한 대비 너무 성과가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실패를 하고 나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이 팀원들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정말 때려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창업도 제가 어차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가 아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배움의 목적으로 이 창업 경진대를 했기 때문에 아, 충분히 내 목적은 달성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또 도전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실패에 좀 많이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좀 많이 인식했던 게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저에게 그런 시선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창업이라는 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저한테 너 군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창업 이런 거 좀 이렇게 만지더니만 결국 또 실패했구나. 그럴 줄 알았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마치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실패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고, 이 실패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만하고 내 본업에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우리 팀원들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시금 꽃 피울 수 있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이렇게 국방부 창업경진대회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그때는 새벽 2시까지 6번 창업경진대회 때 했다면, 이젠 새벽 4시까지 하면서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또 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투자한 결과일까요? 저희는 결국에는 국방부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저의 어떤 논리 구조나 그리고 제 말들을 문서화하는 능력을 또 배우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실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 육군 창업 경진 대회에서의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닌 좋은 경험으로서 저의 이야기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변화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포기했더라면 이 육군 창업 경진 대회는 저의 인생에서 평생 그냥 하나의 실패로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도전을 하였고 그 도전에 의해서 성공을 맛봤을 때 더 큰 카타르시즘과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실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전에 말씀하셨던 윤하연 작가님과 좀 동일한 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실패의 비밀은 실패는 성공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요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아픕니다. 실패를 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크듯이 이것은 필수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이후에는 이 실패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성공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정말 180도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마치 실패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맛보게 될 성공이 더 멋있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연어가 이렇게 폭포를 오르는데 한두 번의 실패 끝에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나 힘드니까 그냥 근처에서 알을 낳아야지라고 했다면 과연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어의 이야기를 기억했을까요? 세상에 참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연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한 거지만 그들의 실패와 계속되는 도전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줬고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고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피할 수 없듯이 인생에서 성공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계속되는 도전을 해도 저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실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빛이 있어서 어둠이 있듯이 여러분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제 당신이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니 그만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했을 때 당신의 성공이 훨씬 더 멋있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부족합니다. 이 성공을 가지기에는 아직 멀었으니 그만 포기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성공은 더 멋져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실패를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우리의 삶의 흐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최고의 음식을 더 맛있게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배를 고프게 하고 있은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결국에 맞닥뜨릴 성공은 더 큰 쾌락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다가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를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불안이라는 캐릭터인데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불안감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영화 초반에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이 주인공의 삶을 망치는 빌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화 후반부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불안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정들이 모두 나라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패도 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생각할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겪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실패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실패의 아픔보다는 그 뒤에 올 성공의 어떤 즐거움을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더더욱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는 삶의 흐름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에 순응하게 되면은 아픔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받아들여주면 이 실패라는 친구도 여러분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훗날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즐겁게 해줄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안 아프게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많이 아파해 봤고 또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아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훌훌 털어내는 척을 하는 것이 더 아픔을 가장 잘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실패도 삶의 일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제일 저 스스로가 잘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하면서 슬플 때도 있고 좀 움직이기 어려울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픔 또한 그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의 이 슬픔도 더 멋진 좋은 경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바로 이군이라는 이 작가로서의 도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도전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연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저도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뒤에 찾아올 뭔가 더 그 성취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전을 중독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KCTC 훈련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한 3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이제 이 내일 모레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씻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것 또한 저의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실패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실패를 흐름으로써, 삶의 흐름으로써 받아들여 주면서, 저도 이 실패라는 친구를 잘 한번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갓생을 살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갓생 또한 뒤에서 항상 이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용 작가님, 너무 멋진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듣기 전에는 실패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실패하나에만 집중했는데, 기용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실패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실패라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용 작가님의 이야기가 좀 닿았다면은 실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용 작가님에게 뭐 이야기해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이야기 듣고 기용 작가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듣고 궁금하신 분? 네, 윤섭님. 아, 실패를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맺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하여튼 부럽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육군 장업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위상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위상이 이제 국방부 경연대회를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양경 작가님도 동일한 경우 같아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가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이 코칭 하시는 분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PPT 발표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거는 저희들도 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6본 창업경진대가 끝나고 국방부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꿨고, 주요 타겟을 했던 고객층부터 그리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조금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있었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의 아이디어가 상품성이 있는가,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가, 이 상품성과 확장성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분들과 혹은 멘토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돈이 됩니까? 이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이 나중에 훗날 10년, 20년을 바라보았을 때, 이 시장이 확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사실 설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 멘토 분들께서 그 핵심 포인트들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더라도 되게 어떻게 바라보냐,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상품성과 확장성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많이 그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객층부터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신 이후에 그것에 대한 확장성으로 이어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인접 경쟁 업체들의 어떤 경쟁 업체들과의 우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신다면은 아마 아이디어가 조금 더 잘, 그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윤서님, 그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신 거를 제가 몰랐었는데, 또 입상하셨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 북토크 진행했던 화면천 작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국방부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또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기용 작가님 또 이렇게 소중한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